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이팅! 박창수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뭘 할 거냐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따라오면 제대로 합격에 이르는 답안을 쓸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같이 한번 볼까? 선생님이 논술에 관련된 부분의 수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지켜온 원칙이 있어. 자, 그 원칙은 뭐냐면 이거는 글을 쓰는 시험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가 아니다? 수능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가 안 된다? 이건 요령과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 수능은 문제가 있지? 강좌를 보지. 그리고 밑에 보기가 있기 때문에 적용해서 찍으면 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글쓰기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글쓰기는 뭐가 아니야? 글쓰기는 여러분들 찍기가 아니야. 글쓰기는 뭐로 하는 거야? 몸으로 하는 거야. 이건 대원칙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글쓰기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매번 써야 되는구나. 아예 몸으로 이것이 익숙해져야 되는구나. 이게 자전거 타는 거랑 수영하는 거랑 이런 거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선생님 수업을 들어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할 거야. 이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형태의 합격 가능한 답안을 이 선생님은 만들어 주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공식에 암기해서 외운다. 답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답을 공식에 맞춰서 A는 A-고 B는 B-고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글쓰기가 필요 없다. 난 논술에 글쓰기 필요 없고 연습도 안 하고 시험장 가면 신발에 걸려가고 여러분들 말로 하면 뭐 신이 내렸다며 신이 들리듯이 내려갖고 막 그걸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수업은 안 듣는 게 좋아. 여러분들 그거 불가능해. 선생님이 봤을 때 괜히 선생님이 10년 동안 논술을 가르쳤겠어.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합격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이 논술을 하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아서 열심히 인강으로 강의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하는 수업의 원칙은 딱 세 가지야. 이거야. 개념 이해지. 그 다음에 유형별로 답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쓰기와 첨삭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 개, 유, 첨 이거지. 이 세 가지는 논술 시험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논술 수업이야말로 진정한 논술 수업이다 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자,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 논제에 제발 요구대로 쓰라. 얘가 물어보는 거야.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락을 구성해서 쓴다고 생각을 해주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이해하기가 쉬워.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딱 구분해야 되겠지? 서술 형태와 논술 형태. 서술은 여러분들의 견해가 들어가지 않아. 근데 논술은 여러분들의 견해와 가치평가가 들어가지. 무엇이 좋다 혹은 나쁘다. 이게 가치평가야. 딱 이것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기억을 해주면 된다. 왜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예전에 논술 시험의 초창기 때는 아직 논술이 아무것도 정립이 안 됐을 때야. 여러분들한테 과도하게 어려운 제시문을 칸트의 철학의 일부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사르트르의 일부 제시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고급스러운 인문사회학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문 형태로 딱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창기 논술 수업은 초창기 2000년대 초반이야. 초창기 논술 수업이었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논술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 몰랐던 거야. 그게 처음이야. 그 다음에 중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어려우니까 대학들이 난이도를 좀 낮췄어. 이제 무슨 수업이 나와? 유형별 수업이 나오지. 무슨 유형? 공식 만들기. 이게 중기 논술 수업이야. 근데 최근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돼? 이 유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왜? 여러분들이 하도 유형과 공식에 맞춰갖고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말 출제자가 원하는 형태의 답안을 어때?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하거나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된 답안을 막 쓰고 와. 대학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와? 여러분들의 사교육에 대비해서 이제 뭘 물어보는 거야? 초창기 형태로 다시 돌아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방형, 교과 개념 이 형태로 다시 바뀌는 형태의 추세를 보이는 거지. 자, 고려대 논술을 봐봐. 고려대가 이 개방형 논술에 지금 선두를 형태로 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어떤 형태에 관련된 문제를 보이니 여러분들? 자, 잘 봐봐. 2014년과 2015년이 조금 다른 어떤 형태를 보이지? 자, 뭐가 달라? 얘는 요구 조건이 아주 명확하게 딱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 틀에만 딱 맞추면 돼. 그치? 2와 3을 설명하고 그럼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의견의 장단점에 주목해서 평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논술하시오. 자기 견해를 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틀을 맞춰. 그러니까 유형에 더 충실했던 그런 문제였어. 이게 고려대학교 논술이었지. 근데 고려대학교가 2015년 모의부터 갑자기 내용을 확 바꿔버리는 거야. 왜?
학생들이 다 이렇게 유형에 맞춰갖고 암기되다시피 하는 답안을 써오니까 고려대가 뭐라고 바꾼 거야? 그냥 얘와 얘를 근거로 써먹어서 네가 관행과 사회 발전에 대해서 혹은 사회 발전에 관해서, 그럼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포괄적으로 넓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사회 발전에 관련된 의미를 어떻게 해야 돼? 규정을 해야 돼. 정의를 해야 돼. 내가 생각한 사회 발전은 정치적으로 보겠다. 혹은 문화적으로 보겠다. 혹은 사회적으로 보겠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정 부분의 범위를 설정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의 지식.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다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어떻게 된 거야? 바뀌는 추세라는 얘기지. 이게 지금의 여러분들 논술이야. 선생님이 왜 선생님 커리큘럼을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의미를 얘기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 왜 개념과 유형과 첨삭이 같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지. 한양대 모의논술을 볼까? 2014년, 15년 쭉 모의논술 형태가 변했는데 잘 봐봐. 한양대 모의논술들이 고려대 형태와 알고 보면 유사한 형태로 개방의 형태로 뭐하고 있어? 변화하고 있지. 가와 나의 글 및 다의 그림과 글의 내용을 논거로 삼아. 그럼 얘를 근거로 활용하라는 얘기는 똑같아. 다음 명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라고 얘기했어. 그럼 구체적인 사례는 누가 들어야 돼?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가와 나와 관련된 어떤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 그럼 논제는 뭐라고 물어본 거야? 출제자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고 싶어 해? 여러분들의 지식. 그렇게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배경 지식. 일부 강사들이, 다 강사들이 싫어하지? 야, 논술의 배경 지식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가만히 봐봐. 그게 아니지, 지금. 고려대 문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지. 얘 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디귿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서술하되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 구체적인 사례. 그럼 구체적인 사례는 누가 들란 얘기야? 네가 알고 있는 사례 가져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럼 너희들의 뭘 물어봐? 얘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물어보지. 어때? 이래도 지식과 개념이 필요가 없어? 논술 문제를 쓰는 데 있어서? 대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여줄까? 들려줄까? 고려대가 논술백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잘 봐. 요즘 논술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은 주어진 제시문을 다 읽기도 전에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유형별로 분류된 문제들에 대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훈련을 하고 와서 시험 보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출제 의도에 맞춘 답안이 아니라 암기 과목이 마치 수능처럼, 수능이 거의 이제 학력고사화 됐던 그런 형태로서 지금 뭐하고 있어? 변화하고 있지. 거의 이렇게 돼버렸어. 이로 인해서 논술 시험이 정해진 형식에 따라 답안지를 작성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구성을 완전히 깨버리겠다는 얘기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야. 가급적이면 교과서에서 적절한 제시문을 찾아.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에 뭘 물어보겠다? 개념을 물어보겠다. 여러분들이 인문사회과학 배우지? 특히 사회 과목에 대해서 사회 탐구에 대한 부분들. 이게 사회과학이거든. 그럼 일반 사회지. 사회문화, 윤리, 정치, 경제. 이게 일반 사회 과목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띄어서 제시문으로 주겠다. 세 번째, 여러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답안 작성이 가능한 문제를 뭐 하려고 했다? 출제하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뭘 물어보겠다? 지식을 물어보겠다. 어때? 이래도 개념과 유형과 첨삭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라고 아직도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합격이 여러분들 불가능해. 도대체 왜 이 제시문을 이런 형태로 보통 이 큰 내용에서 요만큼을 떼어서 우리들한테 제시문 뭐 형태로 줘? 가 형태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걸 물어봤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 이제 학생들의 창의력을 물을 때가 됐다. 예전 형태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됐다. 이제 논술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도, 그 다음에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틀이 잡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다. 근데 기존의 논술은 여러분들 뭐랬어? 다 뭐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 지식 필요 없다. 이렇게 물어봤지.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지금 한참 논란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을 해야지. 개념, 글쓰기, 개념, 유형, 첨삭. 이 세 가지는 뭐다? 그렇지. 일체라는 거야.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이 원칙을 따른다. 자, 교과서 개념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지, 왜 교과서 개념을 같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롤스의 정의론 한번 여러분들 들어봤지?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부분들,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이게 다 여러분들 어디서 나와? 이게 여러분들 다 교과서, EBS 교재 발췌야. 하도 이제 논술 제시문이 너무 어렵다. 교과과정 이외에서 나온다라고 얘기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학교들이, 대학들이 어떻게 돼? 보고서를 발표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교육부가 항상 대학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욕을 하니까.
그래서 올해도 학교들이 다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 작년 논술 문제, 올해 논술 문제 어떻게 출제하겠다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디서 나오니? 교과서 개념. 근데 일반 사회를 선택한 친구들은 그래도 되게 익숙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추상적 용어들이. 근데 지리를 선택한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 도대체 이 분배정이라고 하는 게 왜 나온 거지? 아무리 텍스트를 읽어봐도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답을 써서 어떻게 해? 논제 요구사항대로 답을 구성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훈련뿐만 아니라 그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예 안 되는 형태들이 너무 많아. 역사관도 마찬가지고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학교들이 어때? 계속해서 이걸 출제하고 있지?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이 개념은 반드시 중요한 개념이다. 왜 이 개념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지. 그치? 두 번째, 창의력인 거, 다면적 사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고려대하고 한양대가 선두로 뭐하고 있어? 치고 나가고 있다고. 개방적인 형태로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쓰는 형태의 논술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같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 또 한 가지 있지? 내가 뭐라고 쓰라고 했어? 글은 누가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쓰는 거야. 글은 수영하는 거랑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뭘로 익히는 거니? 몸으로 익히는 거야. 자, 선생님 커리 알려줄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커리를 구성을 했어. 자, 여기 뭐가 있겠니? 여기 개념편이야. 개념을 익히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이 하지. 그 다음에 내 견해의 타당성은 어떻게 입증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뭘 배워야 돼? 논증을 배워야 돼. 내 견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원칙이야. 그 방법이야. 이걸 배워야 되겠지. 독해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그것도 같이 배워. 왜? 텍스트 이해력을 우리한테 물어보니까. 두 번째, 여기 유형이지. 개념과 유형을 어느 정도 익혔어. 그럼 유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거야. 당연히 유형도 해야 돼, 여러분들. 그다음 크게 보면 서술형과 논술형이 있지. 또 서술형에서도 설명, 비교, 분석, 요약 이런 형태로 보통 구성이 돼. 그 다음에 논술 형태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했던 걸 적용시키는 거야. 비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논증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대안을 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좋은 건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 그 다음에 실전 편으로 가는 거지. 실전,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교. 내가 내 점수와 내가 쓰는 논술 유형 지금까지 훈련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난 긴 글 쓰는 게 잘하는 것 같아. 난 짧은 글을 빠른 시간 안에 쓰는 게 훨씬 더 나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선택을 하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4개년 기출 및 접근법을 쭉 계속해서 풀어가고 첨삭받고 더 좋은 표현으로 만들고 이런 형태로 어떻게 해야 된다? 논술이 이루어져야 된다. 논술은 첨삭 강좌가 따로 있지? 개별화된 형태로 어떻게 돼야 된다? 여러분들 진행이 돼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공식을 뭐 하면 된다. A는 A-고 B는 B-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 같기도 해.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 과연 그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천편일률적인 답안이 그 다음에 공식에 맞춰서 과연 수능이 변별력이 안 돼갖고 논술이라고 하는 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번 해봐. 똑똑해져야 돼, 여러분들. 사회과학자가 지녀야 될 태도가 뭐야? 비판적 사고를 갖는 거지? 현상에 대해서. 그럼 마찬가지 아니야. 뭐가 나한테 유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하고 논술을 해야지만 합격 가능한 답안을 제일 잘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려하라는 얘기야,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년이면 여러분들 20살이잖아. 언제까지 남이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지 않고 남이 그것이 옳다.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그거에 휩쓸려갖고 답안을 수업을 들을 거니.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해. 자, 봐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스스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거야. 자, 선생님은 논제를 뜨더라 이렇게 하고 얘기해. 도대체 얘가 물어보는 게 뭔지.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뭐고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뭔지. 이걸 하는 거야. 관련된 기출문제를 이해하는 거지. 이게 두 번째 글쓰기 방법론이야. 논제를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뭐고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뭔지. 도대체 뭘 물어본 거지? 개념은 뭐지? 생각을 해보고. 뜨더란 얘기야. 그 다음에 논술 독해를 해야 돼. 개념어를 찾고 얘를 중심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 A는 B다 라는 형태의 몇 자? 30에서 40자 정도의 중심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지. 중심 문장.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논제가 요구하는 형태대로 답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나오지?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논제의 요구에 대해서 뭘 작성하는 거다? 개요를 작성하는 거다. 이 형태가 딱 돼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구성, 일정한 구성을 딱 갖춘 뭘 만들어낼 수가 있어?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거랑 비교를 해봐. 이거 이해가 안 됐구나.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구나. 이게 논제가 요구한 형태대로 구성이 안 됐네. 얘가 너무 많네.
하나하나씩 뭐 해라? 맞춰봐라.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빨리빨리 이해해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첨삭을 받는 거지. 이후에 내가 이걸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시 써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답안이 된다. 우리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익숙해지도록 반복을 해줘야 되겠지. 그게 여러분들 뭐 하는 길이야? 논술 합격하는 길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 뭐와 뭐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제대로 된 논술을 하면 개형, 유형, 첨삭, 글쓰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개념 왜 중요하니? 여러분들 이거 읽어봤어? 초등학생을 데리고 만약에 이걸 읽어보라고 한다면 초등학생도 글은 읽을 거야. 여러분들도 아마 이건 글을 읽겠지. 이건 인터넷에 누가 쓴 글이야. 그럼 이거는 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까? 여러분이나 나나 여기에 대한 뭐가 없어? 개념이 없어.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왜 A15의 아키텍처를 비교하려면 아톰보다는 AMD의 작가태가 왜 적합한지. 우린 아무도 그 이유를 잘 몰라. 그냥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문맹률이 있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문해율이 있어.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거의 없어. 90% 이상의 사람들이 한글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읽을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야? 그게 바로 문해율이야.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그 개념은 뭔지,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어때? 똑같이 이거와 관련되지. 이게 사회과학이잖아요, 여러분들. 사회탐구에서 여러분들 자료, 그래프 해석하는 거. 몇 퍼센트가 수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초등학생도 이건 읽어. 그럼 여러분들 초등학생에다 양자역학의 원리와 관련된 한글 번역본을 갖다 놓고 읽으라고 해봐. 걔 읽어 못 읽어? 읽지. 근데 그 의미는 뭐야?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지. 왜? 그와 관련된 맥락과 의미를, 개념을 알아야지만 그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 이거와 똑같은 거야,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거 읽어봐. 뭔 얘기인지. 자, 서강대가 냈던 문제야. 이거 에밀 듀리켐이 했던 무슨 얘기야,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어디서 나오는 얘기야? 사회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수능에서는 이렇게 물어봐. 찍으면 되는 거야. 근데 논술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개념에 대한 이해가 솔직히 말하면 필요한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줄게. 대학은 단순한 문제를 내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수능이 변별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 변별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싶어 해? 물어보고 싶어 해. 논술의 지식이 필요 없지?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는 경향이 많지? 그런 편견을 빨리 깨라. 교과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 논술의 지식이 필요 없어. 그럼 EBS 교재하고 문학작품 여러분들 왜 배워? 그냥 제시문만 읽고 풀면 되는데. 분명히 의도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EBS 교재를 보는 이유는 뭐야? 거기서 문제가 출제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 더 빨리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도 얘기하잖아. 네가 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 논제가 요구하는 형태, 창의력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그렇지? 이거 버려라. 그래야 합격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은 어떻게 한다고?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첨삭도 선생님급의 석사 이상의 선생님들이 같이 어떻게 한다? 첨삭을 해주신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 합격 가능한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커리큘럼의 가장 핵심적인 논술에 대한 부분이지.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럼 몇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논술에 대한 편견을 빨리 버리고 제대로 된 논술 수업을 듣기를 바래. 오케이.